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의 모든 것이라는 네이버 카페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세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원을 채용하면 뭘 해야 될까요? 이번 강의의 주제인 원천세 신고라는 걸 해야 된다는데, 그럼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리고 원천세 신고만 잘하면 인건비 신고가 끝나는 걸까요? 연말정산이라는 것도 해줘야 된다는데, 연말정산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거고, 그리고 사업자도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아마 이 원천세와 관련해서 궁금한 게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 원천세를 공부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원천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몇 가지 개념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세금의 기본적인 개념, 특히 종합소득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원천세를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직원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급여를 줄 때마다 원천세를 직접 다 챙겨야 되니까 원천세에 대해서는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원천세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인 분들도 매년 연말정산을 하시는데 연말정산이 뭔지 정리가 잘 안 되죠. 이번 강의를 보시면 그동안 연말정산이 왜 그렇게 어렵게 느껴졌는지 잘 알 수 있게 될 거고, 앞으로 연말정산도 좀 더 잘 챙겨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자든 근로자든 이번 기회에 원천세가 뭔지 저랑 같이 공부를 해보죠. 원천세가 뭘까요? 원천세는 마치 세금인 것 같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원천세는 세금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총 25가지 종류의 세금이 있는데 잘 보세요. 여기 원천세는 없어요. 그러니까 원천세라는 그 이름 때문에 원천세가 마치 세금의 한 종류인 것 같지만 엄밀히 말하면 원천세는 세금이 아니에요. 근데 홈택스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원천세라는 게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원천세가 뭘까요? 원천세는 원천징수세의 줄임말이에요. 원천징수? 이건 또 뭘까요? 원천징수를 네이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소득 금액 또는 수익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을 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정부 대신에 징수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급여를 주잖아요. 그럼 직원은 소득이 생기는 거니까 그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직원들이 본인의 소득세를 자기가 내는 게 아니고 급여를 주는 사업자가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직원한테 급여를 줄 때는 반드시 그 직원의 소득세를 급여를 주기 전에 원천적으로 미리 징수해서 국세청에 신고해서 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돈을 줄 때 그 돈에 대한 세금을 미리 원천 징수해서 내는 세금들을 전부 다 원천세라고 하는 거예요. 원천세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정리를 하면 원천세는 사실 세금은 아니고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인데, 우리가 누군가한테 돈을 줄 때 그 사람의 소득세를 원천적으로 미리 떼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을 전부 다 원천세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원천세가 어떤 건지는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이 원천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실 소득세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원천징수를 하는 세금은 거의 다 소득세거든요. 특히 소득의 종류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종합소득세를 정리할 때 말씀드렸던 소득의 종류 몇 가지였는지 기억나세요?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의 종류를 8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8가지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8가지였죠. 이런 각각의 소득마다 원천세를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고 신고하는 방법도 달라요. 그래서 소득의 종류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원천세는 절대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천세를 계속 공부하기 전에 제가 네이버와 함께 정리해드린 종합소득세의 기본 개념, 그 중에서도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는 영상을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좋은데, 그 영상이 3분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래에다가 그 영상의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다음 챕터로 넘어가시기 전에 그 영상을 꼭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에 원천세를 정리해드리면서 복습도 할 겸 원천세를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종합소득세의 몇 가지 기본적인 개념들을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이제 각 소득에 대한 원천세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원천세 신고 일정과 신고 방법까지 정리해드리면 되겠죠.
그러면 원천세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원천세는 생각보다 별로 어렵지 않게 금방 끝날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원천세 신고를 하고 나면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지급명세서라는 걸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천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급명세서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돼요. 지급명세서가 왜 필요한 거냐면 아까 원천세라는 건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줄 때 그 돈을 받는 사람의 소득세를 그 돈을 주는 사람이 미리 떼서 국세청에 신고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천세 신고를 할 때는 이 원천세가 누구한테 얼마를 뗀 건지는 아예 신고를 안 합니다. 원천세 신고를 할 때는 내가 이번 달에 총 얼마를 원천징수했고 그래서 이걸 내겠다 라는 것만 신고하는 거고 누구한테 얼마를 원천징수했는지는 전혀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천세 신고를 한 다음에 내가 누구한테 얼마를 줬는지도 국세청이 알아야 되니까 다시 또 별도의 신고를 해야 되고 이걸 지급명세서 제출이라고 하는데 지급명세서 제출도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제출 일정하고 제출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참고로 우리가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그 연말정산이라는 게 바로 이 지급명세서 제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말정산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원천세랑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래 원천세랑 지급명세서만 내면 끝나는 거였는데 요즘에는 간이지급명세서라는 게 새로 나와서 이제는 이 간이지급명세서까지 챙겨야 돼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원천세하고 지급명세서 그리고 간이지급명세서까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정도 내용만 다 보시면 원천세는 깔끔하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불필요한 내용은 다 빼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만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들도 꼭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원천세 공부 시작해 볼까요?